14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P와 MP 이야기, 즉 다루기 힘든 정도, 어떤 문제가 해결책이 있냐 없냐,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방법도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와 MP 이야기를 하는데, P는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러니까 다차 시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P는. 근데 MP는 그러면 non 폴리노미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non 폴리노미얼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름은 non deterministic polynomial입니다. 그래서 MP라는 건 실제 몰라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일지 아닐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P는 우리가 다차 시간 해결책들을 찾았기 때문에 P인지 알아. 근데 MP는 얘가 P가 아니기 때문에 MP 쪽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P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P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P인지 모르는 애들을 우리는 MP라고 하는 거예요. M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이런 지금까지 살펴왔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최적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들 중에 가장 베스트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베스트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캔썸이에요. 캔썸은 yes or no를 주는 거죠. 조합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결정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정 문제가 조금은 최적화 문제보다는 쉽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로 이 P와 MP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결정 문제를 가지고 P와 MP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풀어나갈 거고, 이제 이 결정 문제 중에 다루기 힘든 문제, 즉 폴리노미얼 다차 시간 해결책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봤더니 얘네들이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된 특성이 바로 MP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MP라고 합니다. 그럼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이 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MP 이론의 끝에 가면 이제 MP 완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MP 완전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P로 분류되지 못한 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 다차 시간이 발견이 안 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봤더니 한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걸 증명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걔를 해결할 수 있으면, 걔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MP 완전입니다. MP 완전.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 중에 진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차 시간 해결책이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또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한 방법은 또 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뒷부분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 갔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졸작에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졸작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 노력을 해봤는데, 고민해봤는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개발팀장이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 알고리즘 찾아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아서 못 찾겠습니다 라고 팀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실제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이 이제 당연히 이 팀장은 내가 볼 땐 컴퓨터공학을 전공 안 한 사람이에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면은 본인이 알겠지. 그래서 공학한 사람이 아닌데 팀장이 이제 이를 증명하라 그래요. 네가 진짜 몰라서 못 찾은 건지 이 문제가 실제 어려워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건지를 증명하라 그래요. 근데 그걸 막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친구도 알고리즘 수업을 안 들었나 봐. 알고리즘 수업을 들었으면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기존에 풀기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웹환원 문제, 부분집합 합 문제, 뭐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 영일 배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해결이 안 됐어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더라도 이게 문제 입력이 커지면 지수 시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만난 문제가 이 웹환원 문제만큼 또는 영일 배낭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웹환원 문제를 변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웹환원 문제를 변환 알고리즘으로 얘를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바꿀 수만 있다는 건 얘에 대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으면 얘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에 대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얘에 대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해? 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천재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직면한 문제로 효과적으로 변화만 할 수 있다는 건 얘가 해결되면 얘가 해결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말이 내가 잘못했나? 웹환원 문제를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얘를 해결할 수 있죠. 얘를. 그러니까 얘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변환 알고리즘도 효과적이에요. 그럼 웹환원 문제가 주어지면 이 웹환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든 변환 알고리즘을 바꾼 다음에 이 문제로 웹환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이 웹환원 문제를 변환해가지고 내 문제로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 뭐 이상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와 내가 직면한 문제가 등가 문제다.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를 증명함으로써 내가 직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노력들을 안 해야 되는 거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을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하냐면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개발이 안 된 문제 입력에 대해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해결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루기 힘들다는 건 문제의 특성이지 알고리즘의 특성은 아니에요. 알고리즘 특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했던 그 벨만 포드 알고리즘,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이 있었죠. 걔네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n3승 n제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 가중치가 제한이 없는 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물론 무작정 알고리즘 하면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다차 시간 해결이 안 되겠지만 다차 시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루기 힘들다는 건 문제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다차 시간 해결책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항상 다차 시간 알고리즘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n의 10승이고 얘는 지수 시간인데 실제 따져보면은 차이가 크죠. 그런데 n이 조금만 더 증가를 함으로써 얘보다 얘가 더 커지는 순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비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다차 시간으로 해결이 되면 우리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얘기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뭔가 어색한 게 있죠. 왜냐하면 다차 시간도 다차 시간 나름이죠. n의 1000승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n의 1000승이면 지수 시간 아니라 다차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루기 힘든 정도에 따라서 문제를 실제 분류해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된 문제들, 아까 같은 뭐 다익스트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루기 힘들다고 아예 증명이 된 문제 있어요. 이거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만들 수가 없다고 증명이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3은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이 안 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1 아니면 3이에요. 이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이 된 문제는 몇 개 없고, 우리가 주로 만나는 이런 영일 배남 문제나 웹판호 문제 이런 것들은 분류 3에 해당돼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 근데 추측은 뭐겠어요? 느낌상으로는 뭐야? 웹판호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될까요? 아마 발견이 안 될 거예요. 증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안 될 거예요. 모르죠. 그것도 모르긴 한데 대부분의 가설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 뭐 한 3, 40년 정말 세계 석학들이 도전했는데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찾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복잡도를 얘기할 때 이제 입력 크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2장에서 한 얘기니까 1장에서 한 얘기니까 스킵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분류 2는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류 2는. 그럼 분류 2의 문제를 그래도 몇 가지 살펴보면은 비당시 크기의 결과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해밀턴 회로를 찾아라. 모든 그 회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그래프면 회로가 팩토리얼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저걸 다 찾는 것 자체가 다차 시간에 안 되겠지. 왜? 그거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지수계가 필요하면 그걸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어차피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구가 현실적이지만 다차 시간에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이 된 문제를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여기는 거의 없고, 결정 불가능한 문제라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다고 증명이 된 문제가 있긴 있고, 그 문제가 바로 그 유명한 문제가 종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료 문제는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튜링이 증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튜링이 이제 종료 문제는 결정 불가능하다.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지수 시간에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 문제의 정리는 모순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 문제는 결정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순을 증명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홀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홀트는 이 종료 문제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yes,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으면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결정 문제죠. 그렇죠? yes나 아니면 no로 true 아니면 false로 답하는 그런 문제예요. 종료 문제는 결정 문제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결정 불가능해요. 왜냐? 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넌센스라는 코드인데 이 홀트를 안에서 논센스를 이제 확인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홀트는 어떻게 동작해? 넌센스가 종료하면 홀트는 뭐가 돼? true가 되겠죠. 거꾸로 넌센스가 종료가 안 되면은 홀트는 false를 줄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종료하면은 뭐래요? 무한 루프를 돌고 있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원래 넌센스가 종료하면 true를 줘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무한 루프가 돌고 있습니다. 종료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넌센스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알고리즘이면 얘가 true가 돼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종료는 안 되는 무한 루프 되는 알고리즘 되는 거고요. 종료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면 false가 돼서 얘를 안 하고 종료해야 되는데 둘 다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홀트라는 알고리즘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 종료 문제는 결정 문제 중에 이제 결정 불가능하다고 증명이 된 몇 안 되는 유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관심은 분류 3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분류 3. 즉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이 안 됐고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고 증명도 안 된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문제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특성이 바로 NP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3,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차 알고리즘도 발견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영일배낭, 웹판원, M색칠하기, 부분집합 합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공통된 특성을 바로 NP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적화 문제 대신에 결정 문제를 이용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왜 결정 문제는 뭐냐? 결정 문제는 알고리즘의 그 답이 yes 아니면 no로 끝나는 거예요. true 아니면 false로 끝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왜 결정 문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냐? 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쉽고 분석하기가 수월해서 그렇습니다. 최적화 문제는 그 문제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등가인지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결정 문제는 이쪽에 yes면 얘도 yes 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문제들끼리는 문제가 등가인 걸 보이는 게 좀 더 수월하는 거예요. 얘의 최적화는 경로를 주는 거고 얘의 최적화는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얘를 결정 문제로 바꾸면 답이 yes인 거, 대도 답이 yes인 거, no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문제로 살펴보는데 그럼 결정 문제로 살펴본 그 특성들이 최적화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이렇게
살펴보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정 문제와 최적화 문제는 또 세임이에요. 둘이 차이가 없어. 결정 문제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따져보면 결정 문제나 최적화 문제나 결정 문제가 해결되면 최적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최적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정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결정 문제로 이 MP, 이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분석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결정 문제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원래 문제 자체가 결정 문제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결정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많은 문제들은 결정 문제가 아니라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그 최적화 문제에 해당되는 결정 문제로 바꿔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예로 웹판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웹판원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웹판원 결정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게 되면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요. 변수가. 원래 없던 변수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투어 중에 가장 길이가 짧은 투어를 찾는 문제죠. 그러면 그래프만 주어지면 돼요. 그래프만.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웹판원 최적 투어를 찾으면 되는 건데 웹판원 결정 문제는 그래프 플러스 D가 주어져야 됩니다. D. 그래서 얘는 D보다 같거나 작은 투어가 있으면 true. 예. 없으면 아니온을 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최적화 문제에 대응되는 결정 문제는 최적화 문제와 비교했을 때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온다. 입력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문제는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례를 해결하는 거예요. D에 대해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가 변수가 있다. 또 하나 예제로 그러면 이제 영일 배낭 문제를 보면 영일 배낭 문제는 어떻게 입력이 뭐냐면은 가방 용량하고 뭐가 주어져요? 물건들이 주어지죠. 그러면 영일 배낭의 결정 문제는 가방 용량, 물건, 그 다음에 이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득보다 그보다 더 높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가방을 채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게 돼요. 그럼 yes or no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결정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 문제하고 최적화 문제는 어떤 관계냐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은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나와요? 가장 짧은 경로가 나오죠. 짧은 투어가 나와요. 그럼 그 정보만 알면 어떤 D가 주어져도 답을 해줄 수가 있죠. 그 투어, 최적의 투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D가 주어져도 웹판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원래 결정 문제의 최적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어떤 P가 주어져도 그 최적의 답을 이용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면은 결정 문제는 어떻게 돼? 다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결정 문제도 어떻게?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죠. 최적화 해결한 다음에 그 값과 이 추가 변수를 비교만 하면은 yes와 no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가 다차 시간에 해결되면 결정 문제도 다차 시간에 해결돼요. 그러면 거꾸로를 봅시다. 결정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하냐면 D를 기준으로 이진 탐색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구성하면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웹판원 문제를 생각을 해봐요. 웹판원 문제. 그러면 이 웹판원 문제에서
경로 길이가 최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최대를. 간선이, 웹하는 문제의 간선이 몇 개야? n개죠. 간선이 n개예요. 그쵸? n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최대값은 이 그래프에서 간선이, 제일 큰 간선이 10이야. 10이야. 그러면은 최대로는 이 최적의 경로가 얘보다는 작겠죠. 그쵸? 그리고 간선이 가장 짧은 게 2야. 그러면 2 곱하기 n보다는 크겠죠. 그럼 범위가 여기서 요 사이겠죠. 그러면 이 값 알고 이 값 계산할 수 있죠. 뭐만 하면 돼? 최소 간선, 최대 간선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미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드를 갖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이진 탐색 해보는 거예요. 요걸 D로 놓고 결정 문제에다 물어봐요. 그러면 yes야. D보다 작은 게 존재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돼? 요 중간에 가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정 문제를 몇 번 수행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로그 n번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로그 n의 결정 문제 자체가 뭐였어요? 다차 시간이라며. 그럼 ON. 그럼 이 전체는 뭐야? 다차 시간이죠. 그쵸? 다차 시간이 돼요. 다차 시간을 로그 n번만 수행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즉, 결정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논리가 웹하나 문제만 적용이 될까?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최적화 문제와 결정 문제는 어려움 정도는 어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데 그러면 어려운 최적화 문제 갖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우리가 하면 돼요? 이제 결정 문제 갖고 살펴보면 돼요. 그럼 결정 문제에 대한 어떤 팩트들은 또 어디다 적용이 돼? 그대로 최적화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MP 이야기를 할 때는 복잡하고 문제마다 다 답들이 다른 최적화 문제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들이 다 똑같은 형태인 yes, no로 끝나는 결정 문제 갖고 이 MP에 있는 모든 애들의 특성을, 공통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살펴봐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게 바로 MP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 MP 이론의 핵심은 MP 완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P와 MP를 이제 정의할게요. 앞서서는 P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다차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그랬죠. 이제는 좀 정확히 얘기하면 P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문제예요. 결정 문제들만 갖고 노는 거예요. 물론 결정 문제가 아닌 것도 결정 문제를 바꾸면 되고 그게 해결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는 앞으로 당분간은 최적화 문제는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고 뭐만 살펴봐요? 결정 문제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P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문제가 되겠고, MP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그런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MP로 놓는 거예요. MP로. 그래서 P는 다차 시간에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웹판원 결정 문제는 P에는 안 들어가요. 아직은. 몰라요. P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고, 이게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에 하나인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 웹판원 결정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좀 특성을. 살펴봤더니, 얘는 문제가 주어지고, 이 주장에 대해 근거로 어떤 투어 S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투어 S에 뭘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경로를
경로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투어가 1부터 3 가고 5 가고 7 가고 경로가 주어지면 그거 따라가지고 경로의 합을 구하는 건 얼마만큼 할 수 있어요? 그냥 다차시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어 S가 주어지면 이 S의 경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가 D보다 작으면 이 결정 문제의 답은 뭐가 돼? Yes가 되죠. 근데 얘가 D보다 커. 그러면 얘의 답은 어떻게 돼? No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D보다 작으면 Yes인 건 맞죠. 근데 얘가 D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이게 Yes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모든 경로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답에 대한 근거가 주어지면은 그 근거는 뭘 할 수 있어요?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웹판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루기 힘들다는 모든 결정 문제에다가 답을 보여주면은 그 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배낭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배낭 문제의 물건들의 조합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조합이 그 가방 무게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는데 다차 시간에 확인되죠. 물건의 무게 합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 들어가면은 이득이 얼마인지도 다차 시간에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걸 통해서 그 결정 문제의 답이 yes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P보다 커. 그러면 답은 모르는 거야, 아직은.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근거가 주어지면 이 근거가 제대로 된 N지 아닌지는 뭘 할 수 있어요? 다차 시간에 검증 가능하다. 그래서 웹판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우리가 분류하는 MP의 특징들입니다. 뭐예요? 이 결정 문제에 대한 어떤 해라고 뭔가 주어지면 이 해가 맞는 해인지,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해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조건을 해를 통해서 답을 구한 다음에 그 답과 그 결정 문제의 조건과 비교해 가지고 답이 yes인지는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 문제들은 다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가 있다.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냐면은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비결정적이라는 거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을 말해요. 확률적인. 그래서 확률적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추측 단계와 검증 단계가 있는데, 추측 단계에서 뭘 만드냐면 랜덤하게 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랜덤하게 답. 랜덤하게 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답을 확인하는 건 얼마만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만들고 확인해. 랜덤하게 말고 확인해. 그럼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yes 주고 끝나는 거예요. yes 주고. 왜냐하면은 우연히 랜덤하게 만들었는데 웹판원 문제의 경우에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프가 주어지고 D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D보다 작은 투어가 있으면 yes를 주는 거죠. 근데 내가 랜덤하게 경로를 만들었어요. 랜덤하게. 아니면 랜덤하게 만들지 않고 조금은 뭘 하냐면은 조합이니까 조합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n팩토리얼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확인해. 그럼 확인했는데 yes가 나와. 그러면 이 답은 뭐예요? yes예요. 확인했는데 이 투어가 D보다
같거나 커. 이 조건이 잘 까먹는데 커면은 답은 yes가 모르는 거죠. no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false를 줬다고 해서 이 답이 no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얘가 종료가 안 되는 무한 루프가 걸린 건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직 못 찾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든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에서 검증 단계는 무슨 시간이에요? 폴리노미 타임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MP 문제들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걸 이용해서 해결하지는 않겠죠. 문제의 특성상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MP의 정의입니다. MP. 4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를 M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은 P는 MP 안에 속하는 거예요. P는 MP.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P고 얘가 MP예요. 여기에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웹판호 문제가 있으면 얘가 여기일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웹판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그것도 비결정적인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은 그 답들을 랜덤하게 만들고 그 랜덤하게 만든 거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MP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추루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렌스가 이렇게 추루가 나오면 이 D 이퀄 15에 대해서는 yes가 맞는 거죠. 근데 내가 한 10번 했는데 다 false야. 그러면 이 결정 문제에 대한 답이 yes인지 no인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 특징은 이제 요걸 확인하는, 얘가 주어졌을 때 값이 false인지 true인지는 4차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MP가 non-deterministic polynomial이 된 거예요. non-polynomial이 아니라 non-deterministic polynomial. 그래서 비결정적인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MP로 썼냐? 그 MP로 이제 교수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만든 용어가 MP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후보로 MP 말고 PET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PET냐 그러면 바꿔가면 되니까. PET는 possibly exponential time. 그 다음에 probably 아마도. 근데 만약 풀리게 되면 어떻게 쓰면 돼? previously exponential time. 이렇게 쓸 수 있어서 PET로 명명하자고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다 이제 MP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 문제처럼 이렇게 돼요. 모든 결정 문제를 치면은 이제 MP에 소속되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냐? 종료 문제는 안 돼요. 결정 불가능한 문제들은 이 MP 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없고,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없어도 비결정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MP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공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P 이퀄 NP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없는 거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7대 수학 난제 문제이고요. 저거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학원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거의 결론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한데 요 뒷얘기는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